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최대 흥행카드인 북한 선수단 참가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거 10주기를 맞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에너지밸리와 문화중심 도시의 청사진도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려졌습니다. 한빛원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이번 1호기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마을에서 알루미늄 광석 잔재물이 저수지와 농수로에 흘러들어 농민들이 농사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의 참가는 최대 흥행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못 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의 코넬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회 참가가 현재로선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까지는 50일, 엔트리 등록까지는 한 달이 채 안 남았지만 북한은 지금껏 대회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애가 바짝바짝 타는 상황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의 코넬 사무총장은 북한이 광주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officially informed that they will not take part. However, this is something we are going to look further because the relations between FINA and member federations are very complex. 평화대회를 모토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조직위는 난감해졌습니다. 수구 단일팀 구성과 공동응원, 북한 예술단 공연 등 기대했던 흥행 카드들도 다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북한의 대회 참가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 북측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을 보고 싶습니다. 150만 광주 시민을 비롯해 남측 국민들은 남과 북 응원단이 한반도기 흔들며 뜨겁게 환호하고 코넬 사무총장도 북한의 불참 의사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수영연맹 관계자의 이야기라며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Related to North Korea, as I tell you before, they participate in a FINA event last week in London in Diving World Series, and we still have a lot of relationships and platform with North Korea. 조직위와 피나는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이번 대회에 걸려있기 때문에 북한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광주를 방문한 박양호 문체부 장관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회 시설을 둘러본 뒤 준비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하면서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광주 송정역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서 수영대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주와의 인연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애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호남을 고립시키는 분열의 결단이기 때문에 결코 따라갈 수 없다 해서 3당 통합을 거부하고 이 많은 영남 사람들이 오늘 광주 시민의 이 결단에 대해서 그 뜻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손을 내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아주 이제 좋아지시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그 신념을 실천한 덕분에 광주 전남의 미래청 사진도 한층 밝아질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혁신도시가 탄생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애정을 쏟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라 한전 등 에너지 기업들이 나주에 둥지를 틀었고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한전공대 설립 등을 통해서 광주 전남은 명실공히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한전을 일이 배치할 때 그런 고심 그리고 호남에 대한 그 깊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에요.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으로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이 흔들리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 정상화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정말 문화의 도시, 문화산업의 도시, 나아가서는 또 열매가 되는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울과 호남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한 호남 고속철도 역시 경제성보다는 호남의 미래를 강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에 건설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빛원전 1호기 사고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며칠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원안이 역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1호기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었다는 정황을 안 것은 오후 6시 30분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팀으로부터 1호기의 열출력이 지침을 어긴 의심이 간다는 보고를 받고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원안위는 1호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또 보고를 받은 즉시 지침에 따라 원전을 수동 정지하지 않고 2시간여 동안 지체했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 대목입니다. 최종 결정을 해가지고 세워라 말라라고 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안위가 12시간 동안 그 행정 권한을 작동을 안 시킨 거란 말이죠. 원전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원안위도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사를 받아야 할 원안위가 사건 조사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야 특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셀프 점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한수원이 열출력 초과 사실을 조사팀 투입 때까지 알리지 않았고 조사팀의 정확한 사건 조사를 지켜보기 위해 시간이 걸렸을 뿐 사건을 은폐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한빛원전 주재원 등 원안위 관계자들에 대한 별도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농경지 근처에 쌓여있는 알루미늄 광석 잔재물이 저수지와 농수로에 흘러들었습니다. 이 물질은 강한 알칼리성이어서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법규상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저수지 물이 온통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수지 물이 흘러내려가는 농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땅에 묻어둔 배수관이 터지면서 흙과 분뇨들이 물과 함께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 붉은 흙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 이 마을에서 퇴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넓힌 뒤 조경을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저수지로 흙이 흘러들었고 이번에는 아예 배수관이 터지면서 흙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비가 오거나 오늘같이 이런 갑자기 물이 그냥 터져가지고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면은 이 붉은 흙의 정체는 광석인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인 레드머드. 이 레드머드는 pH가 10에 이르는 강알칼리성이라서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H가 달라지면은 토양의 여러 가지 양분의 형태나 이동성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벼생장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레드머드를 쌓아 놓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치우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법상 pH 지수로 규제할 수 있는 지정 폐기물은 액체 상태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pH에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고상에 대한 pH 기준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해당 사업장은 이번 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농민들과 협의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본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다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불이 난 대형 화물선이 5달째 바다를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도 해상에 떠 있는데 배는 기울어지고 예인선마저 기름이 떨어져 해상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진도 만제도 남쪽 16km 해상. 대형 화물선이 예인선과 연결된 줄에 의지한 채 바다에 떠 있습니다. 자력 항해 능력을 잃은 화물선은 우측으로 2, 3도가량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선박은 5만 8천 톤급 화물선인 신시어리티 에이스5.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3,800여 대의 자동차를 싣고 하와이 인근 해상을 지나다 불이 나 선원 5명이 실종되거나 숨졌고 항해 설비 등이 불에 탔습니다. 이후 일본과 여수, 마산, 목포항 등에 입항을 시도했지만 거부되면서 5개월째 해상에 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예인선에 남은 발전기 연료가 2, 3일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인선 연료가 바닥나면 화물선은 조류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시어리티 에이스 예인선 다 붙이면 최소한 800m 내지 1000m입니다. 네. 1000m가 온 바다를 휘갈다가 만약에 어장을 터치하거나 지나가는 배랑 충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불에 탄 수백여 대의 자동차가 화물선에 실려 있다 보니 화물 쏠림 현상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자꾸 배가 지금 조금씩 기울고 이런 상태에서 기상이 나빠지고 배가 흔들리고 하게 되면 그 고박 벨트가 터져갖고 한꺼번에 화물이 한쪽으로 몰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와 환경부 등은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절차를 따지며 화물선의 부두 입항 승인을 미루고 있습니다. 폐기물 허가를 받기 전에 국가간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대한민국 간에 먼저 사전 동의가 있고 나서 이후에 이제 환경청이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대형 화물선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건물 주차타워에서 승강기 보수 작업을 하던 49살 양모 씨 등 3명이 소방설비에서 유출된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양 씨 등이 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 소방설비를 끄려다가 잘못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거리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 150여 장이 뿌려져 있는 것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인물에는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과 문재인 대통령을 영화 속 악인에 합성한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경찰은 유인물에 적힌 전대협이 지난달 전국 대학가에 정부 비난 벽보를 붙인 단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 5개 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한 조직폭력배가 50대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10시 30분쯤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부동산 사업가 56살 박모 씨가 온몸에 멍이 들고 손과 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박 씨는 광주의 폭력 조직 부두목인 60살 조모 씨와 광주의 한 호텔에서 만나기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 씨를 쫓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61살 홍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완성차 공장 설립이 국가사업으로서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